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 더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로써 총 26명이 됐습니다. 네, 이 확진자는 7일과 8일 서울에서 머물다가 충주로 왔는데 마트와 제과점 등을 다녔다고 합니다. 네, 더 이상 그 수가 늘지 않길 바라면서 CJB 모닝와이드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환자가 10명이나 집단 발생한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 마을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곳 방역의 성패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군인과 경찰까지 동원해 주민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장현면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어떤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는 적막한 마을. 농번기로 한창 바쁠 시기지만 골목은 텅 비었고 밭에도 농민 한 명 없습니다. 경로당도 우체국도 모두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잇따라 나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모든 것이 멈춘 장현면 오가리 일대입니다.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 일대 4개 마을에는 이렇게 공무원과 군인, 경찰로 구성된 이동통제반이 돌면서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주민들에게 이동 제한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돌며 수시로 안내 방송을 하고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 밖을 나선 주민들에겐 집으로 돌아가길 당부합니다. 농번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말씀드리면 제대로 잘 응해 주십니다. 밭일 걱정에 부득이 나온 주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술 없는 난리가 이런 난리예요, 바로. 아이고, 무서워요, 무서워. 나오지도 않고 있다가 할 수 없어서 이거 한 골만 해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장현면 오가리 지역 진출입로에는 소독소가 설치됐고 대중교통도 이 일대를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마을 밖으로 나설 수도 없고 집 밖 출입도 자제하는 마을 주민들. 현재 주민 대부분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오가리와 관련된 검체 검사는 계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답답한 일상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정부가 꺼내든 특단의 대책인 마스크 오부제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국으로 마스크를 사러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약사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1인당 2장씩 판매합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행 첫날, 줄서기가 여전한 곳도 있었지만 구매가 한결 수월해진 약국도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줄 서서 사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날이 나눠져 있으니까 되려 몰리지 않고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보니 아침부터 경쟁하듯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서 하게 됨으로써 사재기라든지 중복 구매를 방지하는 효과는 반드시 있고요. 약국당 약 150장에서 250장 정도로 들어오는 양이 늘었어요. 또 다른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하나로마트와 우체국도 지난주에 비해 눈에 띄게 인파가 줄었습니다. 아침 9시 30분에 배부한 번호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해 1인당 한 장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5장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사러 왔는데 한 장이라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야죠. 부족한 물량 탓에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사기 힘든 거는 계속. 다 사람들도 똑같이 더 일찍 나오고 계속 일찍 나오니까. 마스크 오부제 시행 첫날, 시민들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마스크가 어느새 생필품이 되어버린 만큼 안정적이고 충분한 공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CJB 뉴스 안정원입니다. 미인증 불량 마스크를 정상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스크 대란에 한몫 잡겠다고 엉터리 제품을 만들어 팔았는데 시중에 풀린 물량이 적어도 40만 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 제조 공장에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놓으시면 돼요. 이곳에서 생산된 마스크는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인증 불량 제품.
업체 대표는 하지만 식약처의 KF94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인터넷 쇼핑몰과 유통업자에게 엉터리 마스크를 팔았습니다. A씨는 동판으로 별도의 포장지를 제작해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확인된 물량은 40만 장, 5억여 원에 달합니다. 업체 대표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이용해 마스크를 넘기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원상표권자의 신고로 꼬리를 밟혔습니다. 어느 한 군데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일반 용달, 일반 킥 서비스 이런 걸 불러서 불특정 장소에서 판매를 하고. 경찰은 A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마스크 2만 장과 포장용 상자를 압수했습니다. 아울러 공범 여부와 시중에 풀린 불량 마스크를 회수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장섭 전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를 4.15 총선 청주 서원구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충북 지역 8개 선거구 후보 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금요일까지 중부 3군과 제천 단양 선거구 후보를 경선을 통해 선출할 예정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이장섭 전 충청북도 정무부지사가 이광희 전 도의원을 경선에서 누르고 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 공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흥덕에서 서원으로 출마 지역을 바꾼 지 불과 한 달 반이란 짧은 기간에도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본선이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승리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서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모든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충북 지역 8개 선거구별 후보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활동했던 도종환 의원은 지역구 총선 무대에 본격 등장했습니다. 흥덕을 청주 발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당의 상대가 정우택 의원으로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선 정치도의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옆 지역구 정치 후배들의 출마 기회를 빼앗고 자신이 출마한다는 것이 과연 품격 있는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부 3군에 출마한 민주당 이모선 후보는 단수공천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 각오를 밝혔습니다. 임혜종 지역위원장의 반발을 의식한 듯 화합과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새 예비후보님이 그간 흘리신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총선에서 승리로 보답드리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미래통합당도 오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남은 2곳에서 경선을 실시해 총선 후보를 가립니다. 중부 3군에서는 경대수 의원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가 격돌합니다. 제천 단양 선거구는 박창식 전 의원과 엄태영 전 제천시장이 본선 진출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각 당은 이번 주 안에 총선 대진표를 확정하고 남은 한 달 동안에 선거 총력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CJB가 연속 보도한 충북 희망원의 영업정지 기간이 어제부로 끝났지만 뿔뿔이 흩어진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청주시가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복귀를 취소했기 때문인데요.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사태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막말을 해 청주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충북 희망원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다른 시설로 분산 배치된 30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생활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희망원이 운영 중지 기간 중에도 원생간 성폭력 사건 재판 결과가 나와 시설장 교체라는 중징계 처분을 추가로 받았고 지금도 시설 내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서너 개 시설로 흩어진 원생들을 현 시설에서 계속 생활하게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일단 개별적으로 분명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전체 아이들 개별 면담하면서 다 전달을 했고. 지난해 이뤄진 충청북도의 감사 결과도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충북 희망원에서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동학대 7건과 원생간 성범죄 5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아동학대 5건과 원생간 성범죄 4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아동 인권 침해가 지속됐고 결과적으로 보조금 51억 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조치라는 것은 시장님한테 최종 결정을 받아서 영업정지를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행정조원들이 업무 소홀이다 해가지고.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청주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